안녕하세요. 프리뷰 엔팀장입니다. 2월 11일 NBA 리뷰와 12일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리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디트로이트와 샌안토니오 경기, 저희가 주력으로 언더드렸던 픽이었는데 VIP 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연장까지 가면서 이게 오버가 났네요.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뭐 완전히 언더 경기였죠. 이 경기는 뭐 샌안토니오에는 뭐 켈든 존슨, 트레 존스 뭐 다 빠졌고, 그다음에 디트로이트의 최근 슛감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참 뭐 디트로이트도 정말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디트로이트가 간신히 2차 연장 가서 승리하였고, 그 다음에 오늘 피닉스에 부커가 출장을 했어요. 어저께 제가 부커가 결장을 하면 인디애나의 승, 그 다음에 출장을 하면 패스를 하라 그랬나요?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부커가 출장을 하면서 부커가 출장을 하면 확실히 크리스 폴과 부커라면은 인디애나보다는 백커터가 앞서고 있는 상황, 그리고 피닉스의 에이튼, 인디애나의 터너, 뭐 비슷한 상황이라 그러면 조금이라도 백코트가 좋은 팀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고, 필라델피아는 엔비드가 결장을 하면 뉴욕의 프랜층을 본다고 얘기했었는데 엔비드가 출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이 4쿼터까지는 뭐 좋은 경기력을 보였지만 3쿼터까지는요, 4쿼터 들어서면서 뉴욕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고, 이 고질병이에요. 4쿼터 뉴욕의 이런 뻘짓은요. 그 다음에 보스턴은 오늘 테이텀이 안 나오면은 언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테이텀이 또 나왔어요. 테이텀이 나오니까 뭐 샬럿 뭐 정신을 못 차리죠. 매우 두들겨 맞았다. 그 다음에 토론토 유타 넘어갈게요. 마이애미 휴스턴도 넘어갈게요. 멤피스 미네소타는 이 경기는 제가 어저께 좀 미네소타의 고베어와 그 다음에 콘니가 출장을 하면 제가 프렌으로 가볼 만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베어와 콘니가 모두 나왔어요. 모두 나왔는데 전혀 예전과 같은 케미스트리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가 러셀이 한 명 빠지니까 티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티가 너무 많이 나고, 그다음에 멤피스의 일단 뭐 백코트 데스몬드 베인이나 그다음에 자모란트한테 뭐 철저히 농락당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다음에 뭐 클리블랜드 경기는 어저께 분석은 안 했지만 미첼과 갈란드, 그다음에 알렌과 모블리의 폼은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 승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너키치가 빠지면 오클라호마가 유리하게 경기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오클라호마가 프런트 코트를 제외하고는 백코트에서만큼은 그 어느 팀을 만나도 해볼 만한 팀입니다. 오클라호마가 항상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항상 프렌을 봤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오클라호마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크라멘토 댈러스는 어빙만 나왔고 돈치치는 안 나왔는데, 어빙만 나와도 세크라멘토를 이기네요.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MVP 주력픽이었습니다. 미러키 마인승 무난하게 들어왔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 미러키를 이길 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내일 경기군요. 내일 경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5경기 정도 추린 것 같은데, 먼저 샬럿과 덴버 경기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한 번씩 훑어 드릴까요? 브루클린 필라인데요. 필라는 백투백 경기고, 지금 브루클린이 클락스톤이랑 브리치스가 GTD입니다. 만약에 클락스톤과 GTD가 오늘 경기 출장을 한다? 이 경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냥 무작정 필라가 유리한 경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과 인디애나 경기, 지금
두 팀이 모두 거의 정상적인, 정상적인 지금 라인업인데, 워싱턴이 지금 쿠즈마가 아웃입니다. 워싱턴이 쿠즈마가 아웃이면은, 이거 인디애나 프렌이 더 좋지 않아 보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워싱턴의 쿠즈마가 안 나오면 모리스랑 빌, 그 다음에 아부디아가 나올 것 같은데 포르징기스와 게포드, 좀 어렵긴 어려워요. 근데 프랜사이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뭐 패스하세요. 그 다음에 마이애미 올랜도는 지금 뭐 라우리 아웃이고요. 그 다음에 올라디포도 아웃이고요. 빈센트 나올 것 같고 히어로 나올 것 같고, 올랜도는 지금 해리스가 GTD인 상황인데, 이 경기도 마이애미가 오늘 GTD 백투백인 상황이잖아요. 백투백인 상황에서 저는 올란도가 전혀 꿀릴 게 없다고 보거든요. 올란도가 꿀릴 게 없다고 보는데, 오늘 경기가 많아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올랜도가 전혀 꿀릴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샬럿과 덴버는 샬럿 경기 어저께 보스턴과 하는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전혀 슛감도 조차 안 좋고 수비도 안 되고 뭐 정말 좀 샬럿이 지금 빠르게 샌안토니오의 꼴찌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코트 멤버는 뭐 이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못합니다. 라멜로 볼, 로지어, 고든 헤이워드, 그다음에 PJ 워싱턴, 뭐 이런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이렇게밖에 경기를 못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덴버는요, 오늘 지금 머레이와 고든이 GTD인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덴버는 백코트가 약하면은 승리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오늘 샬럿이니까 그나마 머레이나 고든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머레이와 고든이 못 나온다? 그러면 둘 다 못 나온다? 이거 경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꾸역꾸역 덴버가 이기기는 하겠죠. 근데 뭐 개런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덴버가 지금 레이커스 상대로 브라이언트가 영입이 되었죠. 근데 오늘 GTD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키치 브라이언트라면 지금 샬럿이 플럼리가 빠진 상황에서 샬럿의 페인트 존을 완전 탈탈 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만약에 고든이나 머레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저는 덴버의 마인승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샬럿의 득점력을 생각하면 저득점 예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뉴욕과 유타 경기입니다. 자, 뉴욕, 유타 둘 다 백투백 경기죠. 뉴욕, 유타 둘 다 백투백 경기입니다. 뉴욕도 뭐 크게 라인업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조시 하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유타는 지금 클락슨이 못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기가 클락슨이 못 나온다면요, 이거는 패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제가 이 경기는 지금 클락슨만 나오면 클락슨 섹스턴이면은 나름 해볼만 합니다. 콜리가 빠진 자리를 어저께 섹스턴이 나름 메꿔는 주더라고요. 하지만 콜리만큼은 못 메꾸는 모습이지만, 하여튼 섹스턴과 클락슨이라면은 브런슨과 그라임즈에게 물론 딸리죠. 딸리는데, 브런슨과 그라임즈한테 많이 딸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빌 수 있다. 그리고 프런트 코트에서 지금 뉴욕의 문제는 프런트 코트가 문제거든요. 뉴욕의 문제는 프런트 코트가 문제인데, 유타가 마카넨, 올리니, 캐슬러 이 프런트 코트면 어디 가도 견주어도 해볼 만한 프런트 코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경기가 만약에 클락슨이 오늘 경기 출장을 하게 되면은, 어제 경기 클락슨 출장 안 하고도 토론토 이겼어요.
근데 오늘 경기 클락슨이 출장을 하게 되면은 이 경기가 저는 유타 쪽이 훨씬 더 유리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유타의 프랜승, 유타의 프랜승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유타의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 3점이 잘 안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클락슨의 영향일 수도 있겠죠. 콘리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3점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한창 유타가 좋을 때는 3점으로 농구했었는데 이제는 프론트 코트로 농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카난의 3점도 약간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는 랜들과 브론슨이 뭐 워낙 잘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반스 또한 최근, 반스가 아니죠, 바렛이죠. 바렛 또한 최근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고, 뭐 그라임스와 퀴클리 같은 백코트 자원도 튼튼하고, 그 다음에 홈 경기이고, 홈 경기에서는 항상 뭐 꾸준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 4쿼터가 항상 문제예요. 4쿼터가. 그래서 클락슨의 출장 여부를 확인하시고, 클락슨이 출장을 하면 유타승, 쫄리시는 분들은 프랜승, 클락슨이 결장을 하게 되면은 그냥 패스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클락슨이 없으면 백코트가 너무 헐겁기 때문에 프런트 코트까지 공이 얼만큼 잘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뭐 올리닉이 볼 핸들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섹스턴이 있긴 하지만 믿음직스럽진 않습니다. 아직 한 경기니까요. 다음에 애틀란타와 샌안토니오 경기, 이 경기는 뭐 그냥 마햄보입니다. 현재 샌안토니오가요 아무도 못 나옵니다. 트레 존슨, 켈든 존슨, 그다음에 소한, 랭포드, 뭐 아무도 못 나옵니다. 그리고 뭐 그나마 맥더머마저도 지금 GTD인 상황이고, 지금 벤치 자원들이 주전 자원 꿰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던 애들이 지금 벤치 자원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애틀란타가 완전히 바를 것 같습니다. 바를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그래서 애틀란타의 마햄, 그 다음에 오늘 샌안토니오와 디트로이트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슛감이 안 좋아요, 샌안토니오. 2차 연장이나 갔으니까 131점 냈지 110 몇 점 냈을 거예요, 아마. 애틀란타 뭐 0 나오고요. 머레이, 그 다음에 카펠라, 뭐 이 정도 있으면 무난하게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점 슛도 훨씬 좋고, 샌안토니오는 31%,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가 이 62점이라는 페인트존 점수는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을 겁니다. 야코 포틀이 떠나면서 이제는 이 점수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페인트존에서의 실점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애틀란타의 마인승 저득점 언더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와 시카고 보겠습니다. 클리블랜드와 시카고. 일단 시카고의 직전 경기를 제가 브루클린과의 경기를 시청했습니다. 시카고를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캠 토마스를 보고 싶어서 브루클린 경기를 일부러 찾아서 봤는데, 시카고는 완전히 오합지졸 됐습니다. 왜 원정만 가면은 그렇게 되는지, 일단 카루소와 라빈의 턴오버가 너무 많습니다. 라빈이 아무리 점수를 많이 넣으면 뭐합니까? 턴오버가 많은데, 특히나 클러치 상황에서. 게다가 오늘 카루소 GTD고요. 그 다음에 드로잔도 GTD입니다. 드로잔은 나올 것 같은데, 드로잔의 어떤 미들라인에서의 어떠한 경기력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미들라인 점퍼 하면은 저는 1순위 진짜 팍스, 드로잔, 쉐이 뭐 요렇게 보는데, 드로잔이 미들라인 점퍼가 많이 약해진 모습. 시카고가 승리하려면 드로잔의 미들라인 점퍼가 잘 들어가야 됩니다. 이 미들라인 점퍼를 던지는 선수들이 점점 귀해집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뭐 돌파해서 레이업이나 아니면 3점을 쏘려고 하지 미들라인 잘 안 던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들라인에 스페이싱이 많이 생깁니다. 최근 현대농구는요. 그렇다면은 그 스페이싱이 많은 공간에서의 어떠한 공격력이 좋은 선수가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드로잔이 최근
슛감이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는 최근 경기 보면은 미첼과 뭐 갈란드가 좋은 활약을 보이고는 있으나 슛감이 조금 떨어진 모습이고, 그리고 3점 점유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알렌과 모블리가 최근 폼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미첼이랑 갈랜드가 그냥 알렌이랑 모블리한테 공 집어 던져줍니다. 그러면 알아서 다 해결합니다. 예, 신기하게 알아서 다 해결을 합니다. 음, 그런 와중에서 뭐 알렌과 모블리가 킥아웃으로 미첼이나 갈랜드한테 던져주면 뭐 3점 던지고 뭐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는데, 최근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수비 조직력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요 시점일 거예요. 아마 요 시점 때 클리블랜드, 뉴올리언스, 멤피스의 경기력은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경기력이 살아나는 듯 합니다. 좋아졌습니다.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는 확실히 경기력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경기 시카고 정도라면 충분히 마인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시카고가 클리블랜드의 공격을 수비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직전 시카고의 3점 슛 적중률이 19%였습니다. 직전 한 경기요. 그리고 지금은 최근 5경기는 29%. 너무 안 좋습니다. 예. 클리블랜드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마헨의 언더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골스와 레이커스입니다. 골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커리 오늘도 못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이고달라 못 나오고, 그 다음에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드디어 러셀과 비즐리가 출격을 합니다. 그리고 갈매기 데이비스도 출장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제임스가 GTD인 상황인데, 만약 이 경기 제임스가 나온다? 전 이 경기 레이커스 승리 봅니다. 예. 일단 그동안 레이커스가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외곽 3점, 그 다음에 확실한 포인트 가드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필요로 했는데, 러셀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예, 러셀 정도면 레이커스의 목말랐던 갈증을 충분히 적시고도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러셀, 에드워즈, 직전 미네소타에서의 그 두 선수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고, 전 사실 저기 누구야? 인디애나에 버디힐드가 왔으면 더 좋았을 법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현 시점에서 러셀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레이커스에게는요. 물론 지금 토론토에 뭐 벤블릿이나 뭐 그런 선수들이 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죠. 예. 근데 뭐 일단 뭐 러셀이 왔고, 러셀도 어딥니까? 예. 거기다가 비즐리까지, 예. 비즐리까지 왔으니, 자, 백코트도 어느 정도 구색에 갖춰줬고, 프론트 코트에서 제임스, 하치무라, 데이비스라면, 뭐 제임스는 뭐 프론트 코트나 백코트 왔다 갔다 하니까요. 하치무라, 데이비스라면 오늘 골스가 엄청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골스는요, 커리가 빠진 상황에서 톰슨이랑 풀 말고는 마땅한 스코어러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긴스가 아직도 폼이 안 좋아요. 지금 골스 위긴스가 폼이 살아나야 되는데, 위긴스가 폼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좀 더 파괴력 있는 어떠한 득점력을 보여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최근 잘하고 있는 선수는 조던 풀, 그 다음에 뭐 탐슨이 그나마 잘 해주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은 최근 좋지 않다. 득점에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전 이 경기는 일단 러셀과 비즐리가 레이커스에 들어온 이상, 전 레이커스의 경기력이 분명히 한 단계 점핑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득점 상황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안 나오면 풀앤 보고요. 르브론 제임스 나오면 역배까지 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축구 나중에 할까요? 예, 축구 언어버 분석하는 팁 하나 드리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할까요? 예, 나중에 하죠. 저도 목이 좀 아픕니다. 예.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이렇게 뭐 축구픽, 예, 축구 팁, 예, 프리뷰 모두 다 이렇게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예. 어, 혹시 저희가 이렇게 메인에 안 띄워놓더라도, 예, 이렇게 메인에 안 띄워놓더라도 들어가시면 다 미리 올려져 있습니다. 예. 저희가 종종 메인에 띄우는 작업을 하는 걸 깜빡깜빡 잊기도 하는데, 예, 메인에 안 띄워지더라도 투데이 들어가셔서 프리뷰 딱지 붙여져 있는 거 읽으시면 여러분들도 경기 접근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NBA의 최근 흐름이 좋습니다. 근데 프리뷰엔의 장점이었던 국내 경기가 요새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예. 국내 경기 다시 끌어올려 보도 이게 끝물이라서 그래요. 끝물이라서 지금 끝물이 되다 보니 조금 어려운데 다시 한번 잘 추스려서 국내 경기 적중률 제대로 한번 높여보고 NBA는 한 흐름이 이 정도면은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조금 더 분발해서 우리 회원분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멤버십 가입, VIP 골드, 실버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